무더운 8월도 다 지나갑니다마는 뜨거운 태양열만큼 나라 안팎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오염수 문제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권의 확립, 다시 말하면 학생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교육의 신뢰, 선생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학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학생들 편에서 교사들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 교사가 나오고 나라 안팎 시끄러워서 새로운 교권 확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일반적으로 항일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917년 소련에서 스탈린, 레닌, 스탈린 등의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일반 사회를 적화하고 국가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창설되고 혁명이 일어났지만, 대한민국에도 그와 유사한 사상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식, 소련의 소비에트라고는 해방식 소위 독립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태도가 애매한, 지금 한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그분은 함경도 출신으로서 원래 소위 포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항일정신이 투철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21년이죠. 그러니까 자유시라고 러시아 영인 중국의 국경에 있는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과 러시아 군대끼리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 독립군 또는 여러 형태의 광복군하고 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출발시켜서 사실상 만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무력으로 하는 일을 종지부를 찍게 한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홍범도 장군은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지만 후에 소련 공산당 입당하는 등 그 애매한 그 발자취가 그가 남긴 독립정신을 훼손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또 살아가면서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시민공원을 만든다는 정률성, 소위 중국에서 항일 600대 시절에 중국 홍군의 행진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 6.25 전쟁 때는 한국전에 참석해서 항미 지원군으로 한국 전선에 와서 인민군들의 군가를 작곡하는 등 그 뛰어난 작곡과 실력에는 정말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런 공산당식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국내에서 보수파들은 그런 흠 있는 사람들을 기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점에 또 논란이 되고 있고, 홍범도 장군이죠. 그런 장군의 동상은 국방부 청사에도 있고 또 아마 육군사관학교 정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공로를 취하고 또 국가가 추수하는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우리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대결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국방과 육군사관학교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인물의 입장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인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추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정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과학과 비과학의 대결,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루고 싶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2011년에 쓰나미라는 소위 바닷속의 지진이죠. 그것이 파도를 일으켜서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일본의 원전을 두들겨 팼습니다. 거기서 방사성, 원자에 대한 유해한 물질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바다에 흘러들었고, 일본 정부는 재빠르게 그 도쿄 전력과 함께 오염수를 수거해가지고 약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연안에다가 도람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세월을 넘겼죠. 2023년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특히 핵에 관한 여러 유해 물질을 점검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IAEA라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쳐서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그 선에서 방류를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미국, 카나다, 심지어 대만,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까지도 다 검증을 거쳐서 이미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해 물질은 없다. 일본 정부는 마땅히 그랬죠. 그리고 오늘처럼 과학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과학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근거에서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대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던 역사적 사실은 15세기 초반에 있었지만은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과학의 정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과학적 두뇌를 총동원해서 이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지구촌을 지도할 것이고, 그 과학적 리더십에서 지구의 문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가장 과학을 신뢰할 시대에 비과학적 충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멀쩡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심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일 것이고, 그 물이 태평양을 돌아서 대서양과 접하는 지역에서 돌아가지고 한반도까지 오는데 빠르면 5년, 천천히 돌아오면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당장 그 오염수가 미국, 카나다 연안을 거쳐서 때로는 멕시코 연안까지도 돌아서 올 건데, 그런 나라들은 이성을 가지고 조용히 과학을 신뢰하고 있어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또 바다의 어종들도 아무런 그들의 삶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주일이 됐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도.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삼중수소, 방사성 유해 물질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수소, 아주 가벼운 것. 천일염을 만들어낼 때도 그 삼중수소는 발생합니다. 그 수소들은 가벼우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 인체 피해가 없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연안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 3일째 되는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유해 물질, 소위 기준치의 약 0.6%, 인체 해를 줄 수 있는 기준치가 700 베크렐이라고 하면 베크렐. 근데 실제로 거기서 검출된 것은 142 베크렐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0.6%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삼중수소, 그다음 세슘, 이것도 일종의 유해 물질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이 방사선이, 방사능이 또는 여러 가지 160여 가지가 넘는 유해 물질들이 다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흘러졌어요. 또 1km를 땅으로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전부 처리가 돼요. 우리도 지금 파견을 시켜서 기술 인력이 3사람이나 가가지고 IAEA와 같이 공동으로 물을 수거해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일본 정부가 만일 인체에 유해한 어떤 물질도 나타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한다. 근데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지금 수거를 2차례, 3차례 해봐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지금 현재 모든 국력을 낭비해서 정치화하고 있는 이런 시위 집단들도 과학이 증명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과학적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가장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의 바탕에서 발전해야 할 것을 비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이걸 정치적 프레임에다 접근시킨다. 중국이 보세요. 중국. 체제가 불안하죠. 경제가 지금 최악의 경제에 중국이 와 있죠.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를 외부를 공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을 완전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여러 형태의 파격 행위를 합니다. 일본 물건을 사지 않게 불매운동 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시진핑 통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염수 반대하는 특정 집단들의 행위도 결국은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성을 몰수당해버렸다.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과학과 미신, 과학과 괴담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일 관계는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의 불안한 태도가 핵무기를 고도화해가지고 어떤 결정적 사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요. 이건 병참기지로서 일본이 절대 필요해요. 이런 시국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비과학적 근거에 매몰되어서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바로 홍범도나 정율선 같은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 안에서야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객관적 독립운동의 상황은 인정해야 돼요. 정율성 씨가 작곡가로서 최고적 수준에 있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행적 속에서 군과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결상에서 북한의 통치행위를 인정했거나 그 밑에서 노동상도 하고 기울부장 장관도 온 사람을 존경의 대상에 둘 수는 없고 그 공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의 시국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까지 과학적 사실을 비과학적 사실로 상식화하려고 하는가? 과연 미신적인 것이 옳은 것인가? 괴담에 의해서 흔들리는 정치가 옳은 것인가? 영국의 과학자 베이컨은 우상론에서 시장의 우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장돌배기 우상.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위험보가 돼가지고 사람을 움직인다 이게. 그런 우상에서 깨나라고 했어요. 시장의 우상. 그 외에도 뭐 종의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정치 논리에 매몰돼가지고 이 기회가 마치 정권을 타도하거나 과거
박근혜 정부를 외몰시켰던 촛불 시위와 같은 상황으로 연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빠른 시간에 걷어들이고 모두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가 지금 도약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적 순간에 우리 국민적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길로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중국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시진핑은 좀 잡아야 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얼마 전에 행다라고는 건설회사가 완전히 파국 직전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수조의 자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은 좀 부동산 재벌에 의해서 경기가 부흥됐다면, 발전했다면 지금 부동산 재벌이 완전히 몰라오고 있어요. 이게 부도가라면 중국 경제가 3% 4%에서 3% 밀려나요. 그 경제적 충격은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점에서 좀 수준 높은 과학적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가 과학을 신앙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그동안에 일본의 불신, 배신적 행위,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규탄을 받을 만합니다. 정신대 또는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2차 대전 때 강제 노무자를 동원해 놓고 보상도 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또 그것에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더 한일 관계를 차원 높은 단계에서 바라보면서 선진국 국민다운 의식, 과학적 근거에 대한 사실을 판단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과학과 비과학의 충돌에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국민적 자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